노는 게 제일 좋아? 여러분, 뽀로로를 아시나요? 지금부터 소개할 경영자는 펀 경영의 창시자로서 뽀로로를 연상시키는 인물입니다. 외모도 이분을 참 많이 닮았죠.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다면 누구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유명한 정치인? 돈 많은 사업가? 스포츠 스타로 다시 태어나고 싶나요? 아니면 BTS 멤버가 되어 전 세계로 공연을 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을까요? 당연히 BTS로 태어나고 싶지. 그러나 이 사람의 인생을 알게 되면 5분의 망설임도 없이 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영국의 버진 그룹의 경영자, 환경운동가, 그리고 자선사업가인 그는 일단 외모부터 일반 경영자와는 달라 보입니다. 이 아저씨 노홍철 닮았어. 성공한 사업가의 말쑥한 수트 차림과 깔끔한 헤어스타일과는 달리 바람머리 스타일과 염소 수염은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사진을 보면 저 사람이 성공한 사업가인가 어이가 없네. 하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괴짜 사업가 리차드 브랜슨의 인생으로 잠시 들어와 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와. 리차드 브랜슨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버진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버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글쎄 모르겠는데. 처녀 또는 처음이라는 뜻이지만 마돈나의 Like Virgin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공부 안 한 티가 난다. 리처드 브랜슨은 언제나 삶에서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을 원하는 듯이 살아왔습니다. 그의 인생과 사업은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 나오는 주인공을 연상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그의 상상을 깨는 퍼포먼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98년 버진 콜라를 미국에 상륙시키기 위해 뉴욕타임스 한복판에 탱크를 몰고 나타나 콜라를 쏘아댄 것을 아십니까? 이거 정말이야? 버진 모바일을 미국에 홍보하기 위해 폴 먼트를 패러디한 알몸에 국부만 겨우 모바일로 가린 자신의 사진을 찍어 미국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돋보이는 것은 버진 애틀랜틱이라는 항공사를 알리기 위해 자신이 직접 다리털을 깎고 속눈썹을 붙인 채 스튜디오스 복장을 하고 서비스를 해서 전 세계 미디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진짜 오바의 끝판왕인데. 이 정도면 거의 연예인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돈 벌기가 쉬운 줄 알아?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노는 것이 제일 좋은 버진의 창업자는 어릴 적부터의 꿈인 우주를 여행하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버립니다. 버진 갤럭틱은 짧은 유료 우주 여행을 제공하는 사업을 한 회사입니다. 2005년부터 9년 동안 2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예비 티켓을 판매를 했습니다. 현재 탑승권은 6억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거 시세 차익이 장난 아닌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브래드 피트, 저스틴 비버, 일론 머스크 등이 이를 선구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그간 비행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우주 관광 상용화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리차드 브랜슨 버진 갤럭틱 회장을 포함한 6명이 약 14분간의 시범 비행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역사상 첫 민간 우주 여행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하게 됩니다. 2023년 버진 갤럭틱이 승객을 태운 상업용 우주선을 발사해 자체 우주 관광 서비스를 본격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비행 시간은 90분 정도이며 승객들은 기내에서 몇 분간의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고 푸른 지구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비행에 조종사 2명과 승객 4명을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우주 여행을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돈이 있어야 하지. 민간 우주 관광 사업은 3개의 회사로 압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그리고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틱이 해당됩니다. 셋이 경쟁하면 가격이 떨어질라나? 리처드는
17세 때 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여러분, 글자를 읽지 못하는 학생이 중퇴를 하면 실패자가 되는 것이 보편적인 행보 아닌가요? 그런 편견이 있으니 쯧쯧. 리차드는 엉뚱하게도 스튜던트라는 학생 잡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유는 심심해서였습니다. 이 잡지는 또래 학생들의 유치한 글을 실는 교지 같은 단순한 잡지가 아니었습니다. 리차드는 혼자서 잡지를 기획하고 취재하고 편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당대 유명 스타의 인터뷰를 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직접 수백 통의 편지를 쓰고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의 노력이 통했을까요? 일반 기성 잡지 인터뷰도 거부하던 세계적인 명사들이 이 잡지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프랑스의 살아있는 지성 장 폴 샤르트르, 비틀즈의 존 레논과 롤링스톤스의 믹 제거, 영화배우 바네사 레드그레이브 등 실로 쟁쟁한 인물들이 스튜던트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다. 17살인데. 잡지는 폭발적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유명인들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집 앞에서 매일 죽치고 있는 리처드를 보고 어떻게 인터뷰를 안 할 수 있어? 리차드는 첫 잡지 발매에서 무려 2,500파운드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연히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10대들이 주 소비자층인 음반 광고였다고 합니다. 교회 지하실에서 시작한 스튜던트 잡지는 돌풍을 일으켰고 당시 최대의 잡지 발행사인 IPS에서 리차드를 편집장으로 영입하는 조건으로 잡지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할 정도였습니다. 잡지 첫 호가 성공적으로 판매되자 리차드는 제2의 사업 아이템을 구상합니다. 그것은 음반 우편 판매였습니다. 그는 17세 때 버진이라는 이름의 레코드 우편 판매점을 만듭니다. 초창기 중고 레코드를 통신 판매하던 리차드는 사업 규모도 커지자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20세 때 정식으로 버진 레코드를 설립합니다. 이것이 바로 버진 그룹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차드의 감각이 뛰어나서였을까요? 아니면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나는 운칠기삼이라고 봐. 리차드의 버진 레코드는 당시 무명이었던 마이크 올드필드를 발탁해서 1972년에 음반을 출시합니다. 이 음반은 그야말로 대박을 치게 됩니다. 무려 500만 장이 팔린 것입니다. 여세를 몰아 리차드는 영국과 세계 팝 시장을 주름잡는 스타들인 섹스 피스톨즈, 스팅, 컬처 클럽, 필 콜린스 등과 계약을 맺고 음반을 출시합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청년 재벌이 되었고 세계 음반계의 큰 손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항공사를 창업한 것일까요? 항공사도 만들었다고? 비행기 결항의 순간 떠오른 아이디어는 그를 항공사의 주인으로 만듭니다. 하루는 공항에서 리차드가 탈 비행기가 기체 결함으로 결항을 하게 됩니다. 그는 꼭 그날 그곳에 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사랑은 위대하다고 하는 건가? 궁하면 통한다고 했나요? 그는 곧바로 전세기 임대 가격을 알아봅니다. 전세기를 한 대 띄우고 싶은데 카드 되나요? 그리고 전세기를 빌리겠다는 팻말을 듣고 공항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결항된 항공기의 기착지에 전세기를 운행하겠다는 내용의 팻말을 본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좌석이 다 팔리고 리차드는 전세기를 빌릴 비용보다 돈을 더 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공짜로 비행기를 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 조선에 봉이 김선달이라고 있었어. 이때 리처드는 항공사를 차리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의 1위 항공사는 브리티시 에어웨이였습니다. 리차드는 곧바로 브리티시 애틀랜틱 항공을 인수해 버진 애틀랜틱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보잉기를 빌려 항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생 항공사에 대한 기존 항공사들의 견제와 압박은 대단했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이 휘청거릴 정도로 초창기 버진 애틀랜틱은 자리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리처드는 결심을 합니다. 자신에게 모기업과 마찬가지이자 큰 애착을 가지고 있던 버진 레코드를 EMI에 팔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버진 애틀랜틱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올인이네. 리처드는 기존 항공사와의 경쟁에서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렴한 가격, 그러면서도 남다른 서비스로 비행기를 탄다가 아니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다는 추억을 승객들에게 선사하는 마케팅이었습니다. 모든 좌석에 TV 모니터를 설치하고 프리미엄 비즈니스 이코노미 좌석을 설치했으며 장거리 비행에 지친 승객들에게 승무원이 직접 안마를 해주는 특별 서비스도 실시했다고 합니다. 좋은데? 그 역시 버진 애틀랜틱을 알리기 위해 그야말로 온몸을 던졌습니다. 스튜어디스 복장을 하고 승객을 맡고 광고에 파격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노력으로 버진 애틀랜틱은 미국, 호주, 아프리카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지금은 전 세계 노선에 약 300여 대의 항공기를 운행하는 세계적인 항공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외에도 리차드의 사업, 스포츠, 식음료, 금융, 호텔, 방송, 여행사 등 다양한 업종에 진출을 합니다. 한때는 약 400여 개의 회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약 200여사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이 같은 영역과 업종의 다양성은 단순한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돈보다는 재미, 양보다는 질, 규모보다는 내실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참견보다는 위임을, 책임 추궁보다는 격려를 하는 리더입니다. 그는 리더는 책상 뒤에 숨어있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맞는 말이야? 리처드 브랜슨은 사업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1987년에는 열기구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했고 1991년에는 태평양을 횡단했습니다. 아주 죽고 싶어 환장했어. 리차드 브랜슨은 버진 그린필드와 버진 유나이티드를 설립해 환경 문제와 자선 사업에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2000년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자기를 수여받습니다. 또한 2006년 영국 피메일 퍼스가 선정한 영국 최고 영웅 5위에 선정이 됩니다. 그의 버진 그룹은 영국인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기업 탑3에 랭크되기도 합니다. 그는 2006년 9월 자신의 버진 그룹 운송업 부분의 수입 중 절반인 약 30억 달러를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신의 주 수입원인 운송업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지만 무엇보다 일이 재미있어야 한다. 나는 도전을 즐긴다. 그 도전은 어떤 부분에서는 무모할 정도로 보이지만 나는 그 도전을 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한다고 말합니다. 즉 그에게 수많은 도전은 돈을 버는 것이 우선이 아닌 재미있고 즐거운 것에 대한 체험에 불과합니다. 리처드 브랜슨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확고한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리더는 자신의 조직원을 아끼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실수는 오히려 칭찬하고 또한 큰 실수도 질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이미 자신의 실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즐겁고 소통하고 능력을 알아보고 칭찬하는 리더십의 전형 리차드 브랜슨. 그는 사업을 통해 단단한 부의 제국을 만들기보다는 누구나 열심히 즐겁게 일하는 놀이동산 같은 일터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는 회사를 한때 주식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주식의 대부분을 다시 사들입니다. 그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주들을 기쁘게 해주는데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남에게 휘둘리기 싫어서 개인 회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리차드의 또 하나의 리더십은 도전의 자유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 새로운 시장에서의 도전을 위해 리차드는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몇몇 기업의 수익 증대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다 쏟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신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뽀로로 맞네. 실제로 그의 이와 같은 리더십의 정착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리처드에게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해라. 그리고 후회 없이 살아라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어떠한 일이 실패하거나 실수를 해도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다음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실패를 돌아보는 시간과 노력으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에게 실패는 하나의 학습 과정에 불과합니다. 1970년 후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구입할 기회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는 아름다운 섬이 500만 달러를 지불해야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잘하면 10만 달러는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만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도둑놈이네. 다행히 아무도 그 섬을 보러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1년 후
12만 달러를 내면 팔겠다고 전달해 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섬을 12만 달러에 사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커섬이 자신의 집이 된 것입니다. 진짜 부럽다. 다양한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왔다가 섬 전체를 빌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리처드는 아내와 40년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2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 가족과 잘 지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처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 마련한 자금은 200달러였습니다. 그 돈은 어머님이 목걸이를 하나 주어 경찰서에 가져갔는데 찾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판 돈이 200달러였습니다. 흑수저였네. 그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대학에 가는 게 어떨까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대학에서 젊은 여자들에게 수작 부리지 말고 그냥 일이나 해. 멋진 충고를 남겼다고 합니다.